지금 여기가 하늘나라인 것도 일종의 천리구설입니다. 자, 오신 분과 오시지 않은 분, 또 그런 얘기를 들은 분과 듣지 않은 분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가운데 식도라고 써놨죠. 그리고 이거를 겹겹이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문장으로 써놓지 않아도 시설로 강렬하게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마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구에서 육상 대회도 열리겠다. 장애물 한번 넘어볼까? 하시면 용감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눈치 없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를 개방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언제라고 아까 말씀했어요. 작년에 600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410년부터 이곳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자비는 이득이 뵀던 곳입니다. 자비는 들어오지도 못했던 곳인데 1999년부터 비로소 일반에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집이 요 앞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앞에 수없이 지나갔어도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던 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사당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접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당이에요. 개방은 하고 있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일단 통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자, 강아지는 나의 반려동물. 자빈도 못 들어왔는데 인도 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견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밖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제사 음식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드시고 계시던 음식물 같은 것은 밖에서 드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아까 하마비 있었잖아요. 이 안에 자전거 타고 못 들어옵니다. 힐리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요. 왜 전주에 이것이 있으며 경기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전주에는 이 경자 들어가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전에 경이 경사경자입니다. 기가 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사스러움의 기초를 마련한 땅에 세운 사당입니다. 저는 궁전이에요. 임금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궁전인데요. 살아계신 임금이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영혼이 머물고 계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경묘, 조경탄, 여기에 경자가 경사경입니다. 조자는 비롯할 조자예요. 경사를 비롯되게 한 분을, 그게 바로 전주이시 시조 부부입니다. 그럼 경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집에서 새끼 태어난 것도 경사난내지만 승진도 경사난내고 합격도 경사난내죠. 그럼 전주에서 만나는 이 경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할 때 태조가 이룩한 영웅적인 업적이 뭡니까? 조선의 건국이죠. 그럼 그 조선의 건국이라는 것은 back to the future. 전주이시 시조가 안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로탈조에 경사경이 붙은 사당 묘역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10년에 모실 때 전국적으로 전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조의 사당이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물음표를 한번 떠올리고 해답을 구해보세요.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에 집경전이라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전주 찍고 위로 올라가서 고려의 서울인 개경에 목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을 피해갑니다. 한양에는 물론 문소전이라고 하는 사당에 모셔졌었어요. 한양 피해서 조금 더 위로 고구려의 서울 평양으로 갑니다. 거기에 영풍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태어나신 고향은 함경도 영흥이세요. 그곳은 준원전이라고 하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읽으실 수 있겠어요? 정치적인 의미를 읽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바뀐 거죠. 왕씨에서부터 이씨로 바뀌었어요. 땅의 주인이. 그러면은 곳곳에 토지신에게 또 고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은 통치 철학이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에 대한 충성, 조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사당이라고 하는 시설은 효를 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성스럽게 영혼을 모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배우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른 곳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는데 이곳 전지에만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운명인데요. 사실은 이게 한 번 탔어요. 언제 탔냐면 정유재란 때 탔습니다. 그것을 중건을 했는데요. 언제 했냐면은 광해군 때 했습니다. 그게 1614년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세운 지로부터는 600년 세월이 벌써 지났고 중건한 뒤로부터도 한 400년 세월이 지난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예를 들면 경주를 봅시다. 경주는 일찌감치 탔어요. 그런데 그 터를 찾아서 이렇게 다시 세우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요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모셔진 영혼은 살아남았거든요. 외란 때 불탔다 하더라도 옛날에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얼굴의 새끼, 얼굴의 새끼, 얼굴의 새끼 하면 어른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아이고 뭐 주자, 뭐 위하듯이 위한다고. 신주땅지 위하듯이 위한다고 합니다. 바로 신주예요. 신주가 초상화의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위패의 모습으로 계시기도 하지만 여기 조경도에는 위패의 모습으로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상화, 임금의 초상화를 우리나라 말로 특별하게 만들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임금어에다가 사진할 때 진자를 써서 임금의 초상화라고 특별하게 나타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진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을 때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노력이 64살 잡수신 안의라고 하는 분하고 56살 잡수신 손홍록이라고 하는 분이 태일 지방의 선비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집안에 이런 남정네들 한 10명 데리고 그리고 와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저 옮기는데 10명이나 필요해? 또 옮겨야 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공간에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절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전주 사고가 여기 있어요. 네, 그게 책 100작 62개작 속에 있었어요. 한 권으로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아닙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사고도 전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한양의 춘추관에 있었죠. 충청도 춘주에 있었어요. 두 군데에 있었는데 두 군데가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옛날 집들은 다 초가집 아니면 나무집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불 한 번 나면 끝나버려요. 불안해서 경상도, 성주, 전라도, 전주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4군데에 만들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춘추관, 충주는 일찌감치 난리가 나서 그냥 다 버렸습니다. 경상도, 성주, 전라도, 전주 거 겨우 남았는데 왜군이 쳐들어올 때 경상도부터 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상도의 성주에서 사당이 난 거예요.
왜군 포로를 한 명 잡았는데 취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품 안에서 조선왕조실록 낙장이 2장 나온 거예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낙장 2장이 나와서 너 이거 이상하네. 그랬더니 사고 밑에 마루 그 밑에 있거든요. 이게 노마루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고는 밑에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타고 묻었던가 봐요. 맨날 6.25 때도 왜 피난 가면서 마루 밑에 파고 묻거나 아니면 밭에다가 묻고 막 갔대거든요. 맨날 마찬가지죠. 지금같이 무슨 지하방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리고 을지훈련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루 밑에다가 묻으려고 여기서도 그랬죠. 근데 삼주에서 그 건이 있었어요.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마루 밑에서 타서 이렇게 지네들이 기념으로 가지거나 아니면 한지가 좀 따서요. 요새 한지로 옷도 만들고 막 별거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옛날에 옷이 어디가 있어요. 쫄장은 군대 가는 저기들은 다 사실은 다 고생하죠. 우리 편이나 너무 편이나.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내복 삼아서 둘둘 감기도 하고 불쏘시개 하기도 하고 난리 났던 모양입니다. 그걸 알고는 마루 밑에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관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의견이 어떻게 좁혀졌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산속에 굴 찾으면 어떻겠는가? 근데 굴이 어디가 있어요? 높은 근방에 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산 속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발대를 보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게 했더니 정읍내장산에 굴이 찾아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장까지 단풍 구경한다고 차 좋고 길 좋지요. 그래도 가기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에 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길가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기록에 3굴이 나옵니다. 그 굴 이름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형태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은저감, 용구람, 비례암 이렇습니다. 수불 은에다가 고요적이에요. 암은 굴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용구람은 용이 사는 굴이에요. 비례암에서 비는 날빛 나고 올레입니다. 날아서나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3군데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바로 여기다 하고 적시할 수 있진 않아요.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근데 자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위험한 곳에 이것이 혹시 비례암 아닐까 하고 어떤 교수님이 찾아내셨어요. 근데 확실할 수는 없어요. 기록으로 그런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일단 천신만고 끝에 갔는데 또 거기서 더 피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전백승하면 그럴 일이 없지만 왜군이 백전백승하고 우리는 계속 지니까 이 선조 임금이 어디까지 가시냐면 압록강 옆에까지 가시잖아요. 계속 지기만 하니까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얘들이 따라가는데 지발로 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걸 움직이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양반들이 사제를 털은 거예요. 사제를 털어서 일단 육로로 아산 관하로 갑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는 해로로 저 위로 선조 뒤를 따르리 가는 겁니다. 중간에 기착지가 강화도 전등사예요. 그 강화도 전등사 이거 드시는 건 밖에서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강화도 전등사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사고가 옮겨갔던 곳이에요. 그리고 더 위로 갑니다. 맨 마지막에 명 받아서 안착한 곳이 묘향산의 보현사라는 절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다른 곳에 있던 것은 다 남아있질 않게 되었는데 전주라는 곳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조선을 건